예, 우리도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까 조금 진도 덜 나간 부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에 대비해 가지고 2012년 조금 오래됐는데 이 통계가 2015년에 OECD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국인 한국 사람에 대비해서 외국인은 얼마만큼 봉급을 받느냐, 임금을 받느냐, 이제 그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국이 여기에 와 있네요. 여기 윗줄이 있지요. 요 윗줄이 뭔고 하면은 평균치입니다. OECD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균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프가 이만큼 외국인이 더 많이 받는다. 이건 뭔고 하면은 아마 생각하기에 고급 인력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이하 다 높지요. 미국이 딱 평균치에 걸쳐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OECD 평균치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지지요.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60 한 4나 3쯤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8시간 일하는데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외국인은 8시간 똑같이 일하는데 얼마를 주느냐? 6만 3천 원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평균치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2012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짠 봉급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똑같은 시간 일을 해서 한국 사람이 받는 봉급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봉급은 거의 같아요. 얼마만큼 같으냐? 한국 사람이 100원을 받으면 외국인은 95원 내지는 96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4원 내지는 5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요. 그 정도로 접근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률을 높이고 좀 봉급 많이 주자.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소득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말도 안 되는 봉급을 받는 거 없애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일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소득 재분배,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소득 불균형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자,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6년부터 6년에 제정하고 88년 1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덜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요. 작년부터 이제 체계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월급 200만 원, 2018년부터 월급 200만 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62%다.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에 곧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점, 이번에는 조금 포커스를 바꿔가지고요. 주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아까 쭉 변증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사장님들의 고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했을 때 어떤 고민점이 있느냐, 요것도 이제 제 아내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보면은 현장에서 실제 그 목소리를 듣는 거하고 이론상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보니까 여기 외국인 근로자 무용론까지 번진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일
부지런하지 못해. 게으름을 피우네. 없는데 사장이 없으면은, 관리자가 없으면 일 안 하고, 관리자가 있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무태만이에요. 그리고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단결근. 그러면 누구를 임시로 빨리 알바생을 고용한다든지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거죠.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자국 귀국 후에 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좀 갔다 올게요. 엄마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올게요 해놓고는요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앞으로 복직을 할 건지 계속 이대로 그냥 퇴사를 할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추가로 직원을 뽑아야 될지 안 뽑아야 될지 굉장히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직원을 뽑았다가 나중에 사장님 저 왔어요 그러면은 임금을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중소기업체 참 아담하고 참 뭐 몇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다음에 계획 일정보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2주 동안 가 있을게요 해놓고 나중에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2주 늦게 왔으니까 그냥 퇴사하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지요. 이게 또 법적으로 잘못하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없이 내가 얼마 후에 얼마 동안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좀 임시 방편을 좀 사장님 취해 주세요. 귀띔을 해주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집단 움직임이랍니다.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연락망 체제를 가동을 해가지고 쫙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몇 시간 일하면 봉급이 얼마만큼 나와. 그러니 너 그 회사 나와. 우리 회사로 옮겨와라. 이번에 직원을 몇 명을 뽑는데 하면은 한꺼번에 우 하고 기업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직원을 채용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직원을 뽑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 기계는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며칠간 연습을 또 해야만 겨우 일에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집단으로 이탈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 잦은 교체,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겨, 또 몇 달 있다 B에서 C 회사로 또 옮겨. 그 외에도 언어소통, 노동 생산성.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10개를 만들어내는데 외국인은 8개나 많아야 9개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때 사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생산성의 기준을 둬야 되느냐, 똑같은 시간을 일했다고 똑같은 이 임금을 줘야만 하는 거냐.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사장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점 2018년도 12월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2016년에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에는 1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그랬는데 회사 쪽에서는 안 돼요, 우리 158명이 필요해요, 더 많이 요구를 해요. 2017년에는 아주 극대화됐네요. 여기 보면은 100명밖에 지원 못하겠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돼요, 우리는 229명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2018년 19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뚝 떨어지지요. 100명을 구해야 되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우리 98명만 주세요. 옛날에 비하면 숫자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요. 왜 그랬을까? 2018년부터 대략인데 최저임금제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4대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영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무작정 많이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점, 여기 2018년 12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네요. 1년 반쯤 전에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올려놓은 교환에 요 그래프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좀 수정을 했으니까
요 화면을, 이 그림을 보시고 좀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내용이 틀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젯밤에 제가 그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생산성과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성과 임금,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생산성과 임금인데,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내국인 한국 사람이 1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생산성에 있어서 한국인은 100만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88%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한국인이 받는 요 임금만큼 줄 수가 없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생산성이 한국하고 똑같은 100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88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니까 임금의 차등을 둬 가지고 지불하겠다. 그런데 임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몇 시간 일했느냐, 똑같이 일했으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봉급을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생산성은 한국인에 비해서 12가 부족한데 88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줘야 됩니까? 지금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한국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비교를 해봤을 때 95.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요 간격 있잖아요. 이만큼 적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그 법 조문이 있는데, 국적을 이유로, 한국이냐 외국인이냐,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6조에 국적, 신앙,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불교냐,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 ILO 규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를 이렇게 하면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종업원수를 자꾸 줄이는 거지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러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법제도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뭔고 하면은, 이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이직, 나 여기 그만 일할래요 하고 옮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의 직장 이직률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신희연, 장은미, 정기선 외에 이런 교수님들이 2016년에 쓴 일반 고용 허가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만족과 이직 의도, 이제 요 책에서 제가 이 논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전 계약 인지 정도, 자, 요거 아까 기억나시죠? 이 그림. 여기에서 네 번째 내용, 외국인들은 한국법 잘 몰라요. 빨간 글자에 나오면 몇 % 봉급이 더 지급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남아가지고 2-3시간을 더 했다. 그럼 얼마를 받느냐, 이거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옆에서 대리인이 법적인 자격을 갖춘 도우미가 거기에 함께 사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어로, 중국인이면 중국어로 통역을 해줘가지고, 아, 이해됐어요? 예. 그러고 서로 간에 사용자와 노동자와 도우미가 도장을 꽝꽝꽝 찍으면 합리적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본급이 얼마다, 각종 수당이 얼마다, 상여금, 야간 근무, 잔업을 할 때 월차와 연차 등등 이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외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총 임금이 얼마인데 초과 근로수당,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근로 강도는 어느 정도다. 그런데 어떤 캄보디아 사람이 소독 작업을 하는데 하루 8시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밤 10시까지 시키더랍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 강도라든가 동료와의 갈등,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또 능숙하게 처리를 해도요, 인간관계가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상사와의 갈등이라든가 함부로 상사가 하대를 한다거나 심히 손찌검을 한다거나 희롱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 모든 변수들이, 왼쪽에 있는 변인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직장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그게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나 사표 내고 나갈 거예요, 다른 회사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왼쪽에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권고하고 법으로 또 제도화하게 되고 계몽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 이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거기에 꾸준히 눌러 앉아가지고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 문제, 이 불법 체류자가 2013년에부터 해서 18만 명 수준이지요. 2018년에 와가지고는 많아요. 33만 5천여 명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에 정리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크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일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불법 체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그 일자리에 이미 다 투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가더라도, 우리 이미 일꾼 다 채용이 돼 있어요, 더 뽑지 않아요, 그래 버리면 이 일자리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 아닌 사람들이 또다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벌써 1년에 5만 건 정도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20%는 5분의 1, 20%는 살인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중범죄들의 양상으로 지금 자꾸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 착취, 불법 체류자니까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근데 한 달에 이것밖에 못 줘? 그럼 아니 월급에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너 불법 체류자잖아, 신고할 거야.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 조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저래 불법 체류자들이야, 저런 식으로 범죄만 저질러 하니까 본래 선한 의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만일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거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파생하고 있다. 이 불법 체류자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건 조금 옛날 자료인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는 33만 명, 2018년 현재 33만 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자, 불법 체류를 한번 볼까요? 전체 들어온 숫자하고 실제로 불법 체류자 비율이 얼만큼 되나. 이 맨 오른쪽에 그림을, 통계 내용을 보면은 불법 체류율이 2006년에는 23%지요. 그런데 2011년에는 12%지요. 2017년에는 10.5%지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요 오른쪽에 숫자만 봐서는 안 돼요. 이쪽 칸을 볼까요? 불법 체류자가 2006년에 21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에 20만 8천이잖아요.
2017년에 21만이잖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불법 체류는 줄어든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만큼 총 입국자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율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불법 체류자 수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여기에 맞는 정책을 또 새롭게 해야 되겠지요. 더 이 불법 체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국가에서는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또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적합한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도 상처가 되지 않는 윈윈하는 그런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볼까요?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점점 늘어납니다. 그 2014년에 2만 8천여 건이지요. 근데 요거는 2016년에 5만 건이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5명 가운데 1명, 20%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5명 가운데에서 1명이 살인 내지는 거기에 준할 만한 강력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력이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폭력이 제일 많아요. 지능범, 컴퓨터 해킹을 한다든지 보이스 피싱 한다든지 절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바로 이런 범죄 현상 토탈해서 한 5만 건 정도가 된다. 근데 중범죄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약 한 1만 건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분을 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분도 알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미지를 또 우리가 또 한번 제고도 해보고 전환도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분을 소개합니다. 요거 이제 2020년 4월 23일자 기사네요.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요즘 불이 참 많이 납니다.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알리 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알리 씨를 찾아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불이 났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전신에 이 화상을 입은 거지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지만 치료를 무사히 끝마칠 때까지 한국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런 거 배려를 취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요, 최근 1년간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보건교육 나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약 60%가 됩니다. 10명 중에 6명꼴로. 그런데 한국에서 취업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필요성 그랬는데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은 80%예요. 근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60%에 해당이 됩니다. 20%의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여기에 그 파란색 선이 있지요. 요거하고 밑에 이제 보라색깔 이 선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밑에 선이 전체 재해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선 있죠? 이거는 외국인 재해율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재해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 한국 사람에 비해서 많은 근무 중에 많은 화를 입는다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은 59.8%가 이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전체 재해율 가운데 외국인 재해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또 우리가 명시해야 됩니다. 똑같이 다쳐도 외국인이 더 심하게 다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4년에
재해율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국내 근로자, 오른쪽은 외국인 근로자인데 특별히 빨간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율이, 또 파란색 선 재해율이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내 근로자가 0.5명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는 0.91명,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망률도 역시 많지요. 똑같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 외국인이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재해와 관련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보험 시행 철저해야 되고, 신속 전문 구호병원을 지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빨리 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처럼 많이 사망을 하고 다쳐도 크게 다치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생활비도 보게 되면은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44.6%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재해 빈도수가 높다, 한국 사람보다. 자주 다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다쳐도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병원비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3D 업종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3D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쉽게 다치고 자주 다치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이 통계 처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배려할 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배려할 점, 요거는 이제 주익수 교수님이 쓴 2017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복지 요인 실태조사. 그래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과 동등한 사회 서비스, 본인의 건강인식의 개선, 그리고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내국인들과 한국인들과 상호 가능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건강 증진할 수 있잖아요. 건강복지 인식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줘라.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 인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보면은 한국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점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인권 피해가 18%를 차지하죠. 그리고 언어 소통,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거, 장시간 근무하는 거, 힘든 일. 근데 순위를 거의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있다. 전부 다 굵직굵직한 문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권 피해 경험을 보면은 폭언과 욕설이 40%입니다. 또 외국인 차별, 그리고 임금 체불도 있지만 폭언과 욕설. 자, 제가 요거 기사 하나를 좀 따왔습니다. 여기에 2017년 2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난 3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전북 완주의 한 원예 농장으로 온 캄보디아인 34살의 여성분인데, 농장 사장에게 들은 말이다. 농장 사장은 A씨와 같은 동남아 출신 여성 근로자를 부를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욕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사람 숫자를 헤아린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 95만 원, 숙박비로 25만 원을 사장한테 도로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잠자리는 부엌 한 편이고요. 동남아 여성과 좁은 공간에서 2명이 쓰고요. 오전 1시 또는 2시까지 사장 친구라는 중년 남성들이 부엌과 맞닿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고 잠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 옮기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한 가지 요거만 좀, 여기에 손으로 음식을 접어먹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 스리랑카 자매들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꼭 함부로 조롱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연세가 높은 분한테는 많이 숙이지요. 친구들한테는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후배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이렇게 더 고개를 세웁니다. 이런 거 문화에 대해서도 함부로 또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전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뒷부분 과제물 작성해 봅니다.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학생 생각을 좀 밝혀주세요.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두 명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내용을 소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소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움을 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 한번 경험을 하면은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큰 경험이 되고 소득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절대로 과제물 베껴 쓰지 마세요. 몇 명, 대여섯 명 친구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과제물을 이렇게 올려놓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